안녕하세요. 오늘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드롭 서비싱 전략, 인터넷으로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성공적인 드롭 서비스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드롭 서비싱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어떻게 돈이 벌리는지를 먼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왼쪽에서 보시면은 고객이 이렇게 있을 테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무슨 서플라이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그죠? 여러분께서 무슨 제품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고객이 있으면은 그 제품들을 크게 옷을 떼다가 사람들한테 팔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백화점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은 백화점이 어디 있는 줄 아는데 백화점에서 그 모든 제품을 만들진 않죠. 그죠? 무슨 음식물도 있을 테고 공산품도 있을 테고 커피를 파는 데도 있을 테고 가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단 말이죠. 근데 그거를 그 안에서 어느 일정량 정도를 떼어와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파는 거죠.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다 그렇게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즈니스가 돌아가죠. 그래서 제품을 제가 다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고 판매만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? 여기서 일부분을 떼다가 팔죠.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? 아, 이거 내가 가게도 없고 이거 내 제품도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힘드니까 나 이렇게 하지 말고 팔아야겠다. 그렇게 해서 아무튼 돈을 어떻게 버냐면은 이 사람들한테 15불에 팔고 나는 이 제품을 15불에 가지고 오고 그래서 10불 이렇게 남겨서 장사가 되는 이렇게 됐었죠. 근데 이제 드롭시핑 모델은 뭐예요? 똑같은 건데 야, 서플라이어야 나 제품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차피 파니까 그러지 말고 인터넷으로도 팔고 다 할 거니까 얘네들 내가 찾아다 줄 테니까 여기다 제품 던져줘.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게 아니죠. 그러니까 내가 재고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그런 모델이 된 것이 이제 드롭시핑이라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. 그렇죠?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글 트렌드에 가서 보시면은 2004년도에는 이렇게 드롭시핑이라고 하는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비즈니스가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긴 됐었어요. 서플라이어 찾고 남들이 잘 모르는 서플라이어를 내가 무슨 거리를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편리함을 준다든지 그래가지고 고객들에게 이제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비즈니스가 해결되겠어. 그죠?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걸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샤프파이에다가 제품 팔고 중국에서 뛰어다가 이제 미국에 갖다 팔고 다 이런 거 했었던 거예요. 그죠?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. 일본에 있는 거, 미국에 있는 거 가져다가 한국 사람들한테 갖다 팔고 다 똑같이 이렇게 두 개의 다른 가치가 있는 거를 사람들이 차별을 해서 아르비트라지를 했었던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기 시작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드는 게 여기 봐라. 고객도 찾을 수 있고 어차피 제품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비행기 값이 들고 제품에 이거 또 물건 들고 가격도 만드는데 돈이 드는구나. 그래서 서비싱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. 고객이 뭐가 있을 테니까 내가 이 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거죠. 그죠? 대행업체가 이제 생각이 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많이 하는 게 뭐냐? 무슨 웹사이트 어떻게 제작하는지 사람들한테 찾아서 파이버나 업워크 같은 데서 사람들을 이제 찾아다가 거기다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는 5불 주고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이 고객들한테는 15불에서 5불로 팔아서 10불 정도 돈을 남는 거죠. 참고로 이런 서비스 비즈니스, 드롭 관련된 비즈니스들은 인터넷에서 하는 비즈니스는 보통 3배수라고 생각을 하죠. 내가 가져오는 돈이 5불이면은 한 3배 정도에 팔아요. 왜냐? 5불 정도 하는 돈은 이 10불이 무조건 남는 게 아니라 이 10불 중에서 반 정도는 광고하는 데 돈을 씁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은 5불에 가지고 와서 5불 정도 주고 광고를 하고 그리고 5불 정도는 내 수익으로 가져가는 이렇게 돼요. 그러면은 드롭 shipping이 됐던 드롭 서비싱이 됐던 이제 인터넷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성공의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?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은 내가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게 부족해서 안 됐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테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요. 자, 가서 보시면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. 드롭 shipping이 됐던 서비싱이 됐던 고객이 있고 제품이 있는데 여기서는 제작을 서비스가 됐든 뭐가 됐든 이쪽에서 뭔가를 오퍼레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여기서 판매가 돼 여기서 판매가 되니까 영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. 영업을. 근데 영업하는 게 쉽지가 않죠.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고 제품 어딘지 소싱하고 아마존에다가 그냥 올려놓고 그렇게 되면 팔리는 게 아닌 거 아시죠? 웹사이트만 있다고 팔리는 게 아니에요. 이 웹사이트로 파는데 웹사이트만 있다고 제품만 있다고 서비스만 있다고 팔리는 게 아니에요. 어떻게 하면 팔릴까요? 자, 내가
파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뭐 저요 제가 물건 사겠어요 뭐 이런 사람들만 가득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.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. 근데 다행인 거는 인터넷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이 있는 이 사람이 내 물건을 살 거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? 광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광고를. 근데 이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가 전 문제잖아요. 근데 그거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를 하나를 드려드릴게요.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서 이제 졸업을 했죠. 그죠? 뭐 대학교를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. 근데 아무튼 대학을 갔다고 하는 얘기는 학위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.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리고 끝나고 나면 뭐 해요? 난 직장 찾으려고 학교 간 거잖아요. 그죠? 돈 벌려고 학교 들어가고 돈 벌려고 기술 배우고 돈 벌려고 사업하고 다 하는 거예요. 직장을 근데 학교에는 예를 들면은 졸업을 하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내 학위를 가지고 직장, 나한테 돈을 줄 수 있는 직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. 그 말은 저는 사업가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내가 이제 전문성이 생겼으니까 고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. 그죠? 고객이 내 돈을 들고 있잖아요. 우리로 생각해 보면은 직장이 내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내가 무슨 뭐 비즈니스를 하던 뭐 직장을 가던 똑같아요. 방법은. 그죠? 그냥 근데 뭐 직장을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나는 그냥 나한테 좀 안정적으로 돈을 조금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적다 할지라도 좀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야겠다.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가는 거고요. 근데 아이디어는 아시겠죠? 졸업을 했고 직장을 찾는 거는 또 반대로 내 전문성이 있는데 내가 뭔가 팔 것이 서비스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고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딱 졸업했다고 바로 직장이 찾아지나요? 그렇지가 않죠. 어떻게 해야 돼요? 얘랑 똑같은 거예요. 여기서 내가 사람들한테 광고를 해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와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제가 반대의 경우를 하고 있는 거죠. 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.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. 반대로 이 사람한테, 이 고용주한테 광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어떻게 했냐? 이력서를 내는 거예요. 그죠? 이력서를 내고서 여기 그 고객님, 시스코님, 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저 한번 이게 기술력 한번 써보시죠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어떻게 했어요? 이력서를 보내는 거예요. 이력서를. 제가 잠깐 이게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이력서를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? 자, 이 한 사람이 있다고 쳐요. 더 많이 지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. 한쪽에 있으면은 저 좀 써주세요. 저 좀 써주세요. 더 좀 써주세요.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. 데이트하는 거랑 똑같아요. 저 정말 좋아하는 뭐 여성분이 있어요. 그러면은 저 관심 좀 가져주세요. 관심 좀 가져주세요. 근데 아무리 여러 번 한다고 100번 찍어도 안 넘어간 나무가 있다고 할 거 아니에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내가 뽑힐 만한 지원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. 내 전문성을 높이는 거예요. 이 회사 앞에서 고객님, 회사님, 저는 그 회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기술력이 있습니다. 이거 필요하지 않으세요? 이거 써주세요. 내가 뽑힐 만한 게 전문성이 늘리면 되는 거예요. 그죠? 많이 지원도 하면서 내가 뽑힐 만한 사람이 되면은 되는 거예요. 여기까지 다 말 되죠. 근데 이렇게만 하면 되겠어요? 무슨 데이트할 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지만 결혼을 한 사람이랑 하니까. 근데 비즈니스나 뭐 이거는 여러 군데랑 할 거 아니에요. 여러 곳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자,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, 여러 개, 대기업, 중소기업, 소기업, 다 있을 수가 있어요. 물론 내가 다 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, 여러 군데다가 이제 보내는 거예요. 그죠? 이 세 가지가 다예요. 그죠? 내가 졸업을 하고 나서 직장을 찾으려면은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일단 갖춰지는 게 중요하겠죠. 그죠? 내가 졸업을 하고서 전문성이 일단 있어야 돼요. 전문성이 없는데 지원만 하면은 안 되는 거죠. 그게 얘기했었던 게 두 번째. 첫 번째, 근데 내가 지원을 못한다, 내가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떨어지긴 하겠지만. 그리고 내가 뽑힐 만한 사람이 되겠죠. 그러니까 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, 전문성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거고, 비즈니스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비즈니스에 더 고객들한테 가치를 줄 수 있을지, 그거 공부하는 거겠죠. 그리고 여러 군데다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. 이게 세 가지가 다예요. 비즈니스, 직장을 찾는 것처럼 비즈니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면은 내가, 광고를 이제 하는 사람이에요. 이제 그 고객을 찾아오는 사람이에요. 어떻게 하면 돼요? 더 자주 광고를 하고 더 많은 가치를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 여러 군데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. 광고도 이거 세 개면 다예요.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잖아요. 근데 우리는 사업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할 때 이걸 생각을 안 해요. 어떻게 광고하면 돼요?
어떻게 광고하면 돼요?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잘 생각해 보세요. 어떻게 이력서 지원하면 돼요? 양식 뽑아가지고 원하는 글 쓰고 어떤 양식에 맞추겠지만 양식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. 양식을 쓰는 것도 중요하겠죠. 그죠? 근데 사람들이 이 이력서를 딱 보고서 뭐 여기 토치가 하나 틀렸다고 안 했네?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안 뽑아주는 회사는 안 가면 되는 거죠. 뭐 나의 가치도 몰아주는 건데. 그런 일단 자신감이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될 텐데 이력서 어떻게 쓰는지 만약에 알았다고 쳐요. 이력서 쓰는 게 중요할까요? 아니면은 이력서를 사람들한테 막 그 회사들한테 보내고 더 어떻게 하면 내 이력서가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내가 뭔가를 공부를 해서 보내든가 아니면은 더 자주 여러 군데다가 보는 게 중요할까요? 자,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사실은 우리가 드롭시핑을 하느니 드롭 서비싱을 하느니 뭐 나는 그 뭐라고 하지? 무슨 아마존 FBA를 해야 되느니 클릭뱅크 제휴 마케팅을 하느니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이 영상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겁니다. 저는 졸업을 하고 나서 영어도 잘 못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700군데 정도 되는 회사에다가 지원을 했어요. 700군데 정도 되는 지원을 했어요.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지금 비즈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700군데 정도를 지원을 했고 거기서 8군데 정도 내서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. HP라고 하는 회사도 연락이 왔었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저런 회사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군데만 합격을 했는데 거기가 시스코라는 회사였습니다.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배웠던 게 이거예요. 저는 그때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 저처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. 저도 이거를 졸업했었을 때 저도 그분들 있잖아요. 저희도 학우가 몇 명이었지? 70명인가? 저 졸업했던 그 반이 70명이었어요. 근데 그 사람들 다 비슷한 데다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근데 몇 군데다가 이력서를 넣느냐가 중요해요. 저보다 다 영어를 잘했을 거고, 저보다 다 능력도 좋았을 거고, 저보다 더 어렸을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숫자 싸움이었었던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. 여러분 사업을 하시겠다고 뭐 이것저것 아이디어도 있으시고 웹사이트도 제작을 해보시고 광고도 돌려보실 수가 있어요. 근데 혹시 한두 번 돌려보고 광고를 돌려보고 이제 멈추진 않으셨나요? 혹시 나 광고에다가 10불 썼는데 광고에다가 5불 썼는데 광고에다가 뭐 했는데 사람들이 안 찾아요. 그리고 혹시 포기하진 않으셨나요?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니면은 뭐 저희가 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광고라고 하는 것을 한번 내가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던지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내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 그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얘기가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사업을 하고 계시고 인터넷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면은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와서 안 사요. 혹시 이런 생각이 혹시 든다면은 나 오늘 사람들한테 내 제품이 여기 정말 좋은 게 있는데 써보셨어요? 라고 오늘 몇 명 물어보셨어요? 오늘 광고 얼마나 돌리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그 좋은 제품을 사람들한테 광고하고 홍보했었나요? 오늘 드린 영상이 사실은 뭐 드롭시핑이나 드롭 서비싱 여러 가지 때문에 들으셨을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업가로서 오늘 얼마나 광고를 했는지 그리고 내가 내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알리기를 원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. 아무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용기가 됐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